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격화 중인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72시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휴전이 이뤄지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라미스 작전, 즉 수단 교민 탈출 작전을 신속히 진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프간 교민 탈출 작전에 이어 수단 교민 탈출 작전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숨은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수단에 부임한 남궁 대사는 이번에 교민들을 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남궁 대사와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수단 내 9개의 그룹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대사관에 단 한 대뿐인 방탄 차량을 이용해 교민들을 일일이 데려오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교민에게는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 모두 한국 대사관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버스에 탄 28명의 교민들과 외교관들은 공항에 도착한 지 45분 만에 이륙할 수 있었을 정도로 모두가 한뜻으로 정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항 도착 45분 만에 이륙이라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본능이 또다시 작동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대사관의 지시에 협조해준 28명의 교민들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교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식량은 점점 고갈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버스 이동을 결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김밥 등 비상식량까지 만들었는데요. 특히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합력과 준비성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 수단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교민들은 김밥을 싸고 컵라면을 준비하고 간식을 챙겼습니다. 교민들은 군벌들의 교전이 시작된 이후 집안으로 총알과 탄피가 날아들어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먼 길을 가야 했기에 서둘러 40줄의 김밥을 싸고 경단 떡을 챙겼으며 탈출 과정에서도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한국인들이 미리 비상식량을 준비해 탈출 과정에서 굶주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40줄의 김밥을 싸고 경단떡을 준비했는지 한국인들의 준비성에 입을 다물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식량만 챙긴 것이 아니라 같이 탈출하는 이웃들의 식량까지 충분히 챙기는 한국인 특유의 정을 과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김밥을 주목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살다 간 외국인들이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 탑5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비 올 때 생각나는 칼국수, 삼겹살, 뼈해장국, 김치가 탑5 안에 들었고 대망의 1위는 김밥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레딧에서도 한국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장 그리워하게 될 한국 음식은 뭘까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한국에서 맛본 음식은 해물탕, 어죽, 볶국, 김치찌개 등 얼큰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김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김밥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미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우영우 김밥은 아시아권은 물론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드라마 종영 이후 각종 숏폼 플랫폼에는 우영우와 동그라미가 인사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짧은 영상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거나 한국 식당에서 사먹는 사진을 올리는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이후 홍콩의 SNS에는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올리는 장면이 자주 올라오고 서로 김밥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맛을 비교하는 영상도 자주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감사한다면서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밥을 사고 김밥을 만드는 도구까지 샀다고 전하는 미국 시민의 트위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탈출 과정에서 김밥까지 싸서 탈출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준비성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것은 한국군이 일본 국민들까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위대가 해내지 못한 역할을 한국군이 해낸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총격전을 뚫고 일본인들의 목숨을 구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덕분에 탈출한 일본인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도움이 컸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고 일본 언론들도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국군이 나타나 구해줬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여러 나라 중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었다고 소개했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본인을 차량에 태워 수송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출 작전은 일본 정부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군은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현지 시각 23일 일본인 수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있는 북동부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약 850km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군이 수단 내 일본인 대피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감사 인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위대는 이번에도 긴박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전 상황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전투 역량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부티로 대피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대할 때의 행동에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인 등 45명은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에서 육로로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에 대기 중이던 한공 자위대 수송기를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 수단으로 보내 일본인 45명을 태워 지부티로 철수시켰는데요. 지부티로 대피한 한 일본 여성은 NHK에 힘든 하루였다. 유엔과 한국군의 도움으로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대피하고 포트 수단에서 자위대 수송기로 지부티까지 왔는데 대기하는 시간 포함 36시간 동안 긴장해 있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엔과 한국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단을 탈출한 일본인들은 그제서야 다케이 슌스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지부티로 대피한 일본인들을 만나 인사를 내며 생색을 내는 시간을 갖자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고개까지 숙였지만 일본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대다수 일본인들은 땅만 쳐다볼 뿐 정부 고위급 관계자에게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자위대와 수송기를 보냈고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강조했지만 탈출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한국군이 총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구해 한국인들과 함께 탈출시켜줬다는 인터뷰가 나오는 등 뒤늦게 사실상 한국군이 일본인들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와 유엔 등 많은 국가와 기관의 협력을 얻었으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신들도 포트 수단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로 일본 교민 총 45명을 지부티로 철수시켰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위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프간 교민 탈출 작전이었던 미라클 작전에 이어 이번 수단 프라미스 작전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민첩함과 임무 수행 능력은 다시 한번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